뉴욕시에서 5개 식당 영업 방침을 두고 시 정부와 주민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팬데믹 사태를 선포한 지 2년을 앞둔 가운데 포스트 팬데믹 전환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고등학교 입학심사 과정을 향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이 팬데믹 이전 기간보다 더 어려졌다고 밝혀졌습니다.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으로의 전환이 다가오고 있는 추세지만 생필품 사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서류 적재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노동허가증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9만 5천여 명의 소비자가 소셜미디어 사기로 인해 약 7억 7천만 달러 피해를 봤습니다. 맨하튼에서 운행 중이던 MTA 버스 안으로 총알이 날라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던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입했던 식당 5개 영업과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연구할 방침인 가운데 맨하튼과 브루클린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식당 5개 영업을 금지하는 조닝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많은 식당 주인들이 야외 식당 영업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영구적인 야외 영업 중단을 위해 시를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뉴욕시가 소음, 해충, 쓰레기 축적 문제 등 주민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는 철저한 환경 검토를 실시한 결과 야외 식당 구조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소송은 시의 연구 결과에 반대하고 전체 환경 연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주말인 토요일에는 거의 100명의 시위대가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야외 식당 영업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평등한 도시 정책 연합은 도시가 공공거리와 보도를 민간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야외 식당에 반대하는 웨스트 빌리지 주민들이 워싱턴 스퀘어 공원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5개 영업을 동참한 식당을 12,1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일자리 10만 개를 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가 5개 영업 라이센스 한 건당 $1,000가 넘는 수수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회 소비자 근로자 보호위원회와 조닝 프랜차이즈 소위원회는 식당 5개 영업 영구화 조치와 관련한 조례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개인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임대, 매매는 불가능하며 라이센스 신청 시에는 뉴욕시에서 해당 식당이나 카페가 위치한 보로의 커뮤니티 보드 의견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팬데믹 사태가 선포된 지 2년을 앞둔 가운데 백악관이 포스트 팬데믹의 삶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CNN은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정상에 더 가까운 단계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며 현재 오미크론 확산에 최선을 다해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언제쯤 코로나19가 더 이상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계로 전환할지에 대해 최선의 시나리오는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검사, 마스크 착용 등의 현행 방역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에 일정 수준의 면역을 확보해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국면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종결을 선언하고 방역 규제를 풀어도 되는 지역사회의 전염 수준이나 입원 환자 수 같은 수치, 또 방역 조치 해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침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차원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에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주지사들 간 회의에서 미국이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과거의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명료한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일부 주지사는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와 백신 접종의 증가 등을 들어 학교, 보육시설의 마스크 의무화를 3월 7일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존 카니 델라웨어 주지사도 오는 11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다음 달 31일에는 학교 마스크 의무화가 각각 만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고틀리브 전 식품의약국 FDA 국장도 CBS에 나와 미국이 아직 팬데믹 종식에 가깝지는 않지만 주지사들이 방역 조치를 언제 접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에나 웬 조지 워싱턴 대학 방문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가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줄어든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규제를 풀기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공립고등학교 입학심사 과정에서 학업 성적보다는 추첨 비중이 커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뉴욕시의 공립고등학교 입학심사 과정이 성적 반영이 줄어들고 추첨에 큰 영향을 받게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퀸즈 플러싱의 타운샌드 해리스 고등학교 등 우수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국이 내놓은 입학심사 과정이 학업 성적보다는 운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됐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뉴욕시 교육국이 공개한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공립고등학교 입학심사 과정에 따르면 7학년 또는 8학년 동안 기록한 4개 주요 과목 성적 중 가장 높은 성적이 반영됩니다. 이후 각 학생이 기록한 과목별 최고 점수는 포인트로 환산되는데 100점 만점 기준 85점에서 100점 구간은 400포인트, 75점에서 84점 구간은 300포인트, 65점에서 74점 구간은 200포인트, 그리고 10점에서 64점 구간은 100포인트로 환산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환산된 포인트에 의해 4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평균이 350포인트에서 400포인트인 학생은 그룹 1, 250포인트에서 349포인트인 학생은 그룹 2, 150포인트에서 249포인트인 학생은 그룹 3, 149포인트 이하는 그룹 4로 배치됩니다. 우수한 고등학교들의 경우 그룹 1 학생 수가 입학 정원보다 많을 경우 이 그룹에서 추첨을 통해 입학생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그룹 2, 3, 4 순으로 추첨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대다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추첨 그룹 1의 성적 범위가 너무 넓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학생과 일부 과목에서 65점에서 74점을 받은 학생이 같은 그룹 1로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국의 이번 정책이 어린 학생들의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을 막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산층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중산층의 내집 마련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매매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소득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미국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41만 1천 채 급감했습니다. 특히 해당 소득 범위에서 구매 가능 주택은 지난 2019년 말 24가구당 한 채에서 2021년 말 65가구당 한 채로 줄었습니다. 2년 사이에 중산층의 주택 구매가 약 2.7배 이상 어려워진 셈입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이번 연구를 각 가구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를 쓰고 세금과 보험 등을 포함한 주택 관련 비용이 전체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다는 가정에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격대의 주택 판매 재고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원활하지 못한 주택 공급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모기지 금리 인하 등으로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공급망 대란으로 노동력 부족에 이어 주택 자재 조달에도 난항이 이어지며 공급은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판매자들 또한 주택 매매를 미루며 집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1월 미국 주택 중위가격은 전년 대비 16% 상승해 사상 최고가인 36만 5천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 봄 매수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주택수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데다 상당수가 올해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급망 지연이 건설업자들의 활동을 늦추고 있다며 이 외에도 현재 주택 소유자들은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옮겨 탄 경우가 많아 이사를 꺼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으로의 전환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지만 소비자들의 생필품 사재기 상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3년 차에 접어든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사재기 소비 성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비드-19 팬데믹 초기의 유행처럼 번졌던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산되고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대량 구매 추세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팬데믹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부는 도심에서 교외로 거처를 옮겼고 물가 상승을 우려해 더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코스코와 BJ's, 샘스클럽 등 대표적인 창고형 할인 매장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6.6%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9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식료품점, 저가제품 매장, 드럭스토어 등을 뛰어넘는 성장세입니다. 시장조사업체 IRI는 코비드-19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익숙해졌고 하이브리드 근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외식을 줄이고 가정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제2의 냉장고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팬데믹은 전통적인 쇼핑의 패턴까지도 바꾸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이민 서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서비스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허가증 EAD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주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추방이 보류된 서류 미비자, 인신매매와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들도 노동허가증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미입국 등의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서류 미비자들도 의회기간이 끝날 때까지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이들의 미국 장기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적체 서류 규모가 220만 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310만 건, 지난해에는 무려 440만 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1년 12월 말 현재 가족이민 신청서 150만 건, 노동허가 신청서 148만 건이 각각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노동허가 신규 갱신 신청서만 255만 건에 달했고 그러다 보니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으려면 최소 7개월에서 최대 22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권 신청서만 83만 4천 건, 취업 이민 신청서 76만 건, 영주권 갱신 62만 건 등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매년 수백 달러를 들여 노동허가증을 갱신해왔던 이민 신청자들이 이번 조치로 수수료와 시간을 한꺼번에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 의회 관계자들은 이민서비스국이 적체를 이유로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와 난민들의 미국 체류를 사실상 합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약 9만 5천여 명의 소비자가 소셜미디어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7억 7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21년 동안 미국 내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저지르는 사기 범죄로 약 9만 5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7억 7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의 피해 금액보다 2배 늘어난 것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 사기 피해액은 2021년 전체 사기 금액 피해의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소셜미디어 사기 건수는 급격히 그리고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기는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와 연애를 가장한 로맨스 스캠,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빙자한 사기 등 세 종류가 많고 피해 금액도 높습니다. 특히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가 전체 스캠의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피해액은 약 2억 8,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나이와 직업을 공개하며 접근하는 로맨스 피해 금액은 1억 8,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구매한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온라인 쇼핑 사기도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사기 범죄자들이 맞춤형 광고 툴을 이용해 전문적인 허위 광고를 만든다고 구매 전 해당 회사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스캠이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사기의 약 90%가 이를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맨하탄을 운행하는 버스 안으로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경 맨해튼 이스트 할렘 125스트리트와 렉싱턴 애비뉴 선상에서 총성이 울리면서 총알이 운행 중이던 M101번 시내버스 벽을 뚫었습니다. 당시 인근 거리에서는 총잡이 2명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발사한 10여 발의 총알 중 한 발이 버스로 날아든 것입니다. 당시 버스에는 3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버스는 갑작스러운 총알 세례를 받고 정차했으며 놀란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총알이 박힌 버스 측면 가까운 곳에 승객들이 앉아 있었지만 다행히도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고에 교통노조 측은 너무 불안하다면서 무방비 사태의 기사들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브루클린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10대가 가슴에 총격을 입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7일 새벽 브롱스 앤드루스 애비뉴에서 41세 남성이 머리에 총격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인들에게 일본, 쿠바, 리비아, 아르메니아, 오만, 콩고 민주공화국 등 6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CDC는 코로나19 여행 경보에서 이 6개국을 최고 위험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지정했습니다. CDC는 최근 28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한 국가를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CDC의 여행 경보상 4단계로 분류된 국가는 약 135곳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에 따르면 어제 일본 전역에서는 6만 8,039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이는 역대 월요일 가운데 최고 기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4일 수백만 명의 뉴욕 납세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세금 신고 프로그램 프리파일 얼라이언스를 홍보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할 경우 온라인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비용 절감 및 환급 또한 빠르다면서 프리파일 얼라이언스의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가구당 연간 소득이 조정 총소득 기준 7만 3천 달러 이하인 경우 이 프로그램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 프로그램별로 이용 자격 기준이 조금씩 달라 신고 전에 해당 내용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무료 세금 신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한국어로도 제공되며 주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올해 세금 신고는 지난 1월 24일에 시작됐으며 오는 4월 18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전년도에 처리 못한 적재 건수가 800만 건에 달해 올해 세금 환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7일 해켄색 대학교 의료센터 간호사 휴게실에 불을 지르고 동료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출장 간호사가 8일 아침 뉴저지 남부 캠든 카운티의 워터포드 타운십에서 스스로 총으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고 버겐 카운티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망한 31세 니콜라스 파가노는 7일 오전 5시 15분경 간호사 휴게실에서 동료 간호사와 말다툼 끝에 휴게실에 불을 지르고 렌치로 동료의 머리를 가격한 후 그의 지프 차량으로 도주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54세의 동료 간호사는 파가노의 공격으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렌치로 가격당한 머리에는 바늘로 꿰매야 할 정도의 열상을 입어 세인트 바나바스의 화상치료센터로 이송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상태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켄색 대학 의료센터 대변인은 니콜라스 파가노는 단기 계약 출장 간호사였으며 고용되기 전 모든 신원 조회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